처음으로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빌 케이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 케이싱은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의 홍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미국은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 We never went to the moon 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본격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죠. 뭐야? 그렇다면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 의혹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성조기가 휘날렸을까?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면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지 실제로 펄럭이는 건 아니었고요. 이 성조기를 달까지 가져갈 때 몇 번 접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폈음에도 불구하고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한 1초 정도의 간격으로 연달아 두 번 찍은 사진을 보면 저 깃발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기가 없는 달에서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이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달 표면에는 레골리스라고 하는 토양이 먼지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밟히면 쉽게 눌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힐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달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 년간 저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과학은. 세 번째, 뜨거운 달 표면에서 어떻게 사진 촬영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그 당시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죠. 지금 같은 디지털이 아니고요. 그래서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는 달 표면에서 어떻게 필름이 변질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건데요. 실제로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달 표면에 닿죠. 그래서 달 표면은 한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여. 그래서 12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진공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뜨거운 땅에서 카메라 위치 높이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사는 카메라의 열 전달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장치를 했고요. 또 아폴로 우주선이 머무른 시간대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였죠. 그래서 달 표면에서 문제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여러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그간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완전. 그리고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가장 많을 때는 4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와. 미국 전역에서 과학자는 물론이고 엔지니어, 조종사, 잠수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투입됐는데요. 또 투입된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총 250억 달러가 투입된 거죠. 야, 얼마야? 250억 달. 이를 현재 가치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이렇게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개발에 있어 확실한 선두로 자리했고 나사 역시 창설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이, 좋아. 하지만 이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설마. 네, 우선 소련에 앞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그러면서 우주와 나사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시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목표를 이미 이루고 나니까 조금 허무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었어야 돼. 뭐라도. 그걸 찍어왔었어야 돼. 또 한 가지 실질적 원인은 미국 정부가 예전처럼 나사의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아폴로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인 아폴로 17호 이후 1981년까지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이어진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양국의 우주 경쟁도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나사는 경쟁을 위해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 탐사를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네, 멀리 간다는 얘기네. 이제. 대체 어떤 탐사선들인지 사진을 보실까요? 보이죠? 보이죠? 네, 지구 보이죠? 네, 달 보이죠? 해가지고 보이죠? 아니에요. 아, 한국말이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는 보이저 1호와 2호였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 1, 2호는 1977년 우주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죠. 오. 보이저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보이저호에 탑재됐죠. 2023년 1월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저 1호는 약 240억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건 뭐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뭐예요? 우주선 자체에는 연료가 아주 적게 있고요. 자기의 자세를 바꾸거나 궤도를 조금 바꿀 때만 씁니다. 그래서 로켓이 한번 밀어주게 되면요. 저 보이저들은 일단 우주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네, 계속 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때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보이저 1호가 보낸 목성의 사진입니다. 표면에 밝은 줄과 어두운 줄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밝은 줄은 상승하는 기류, 어두운 줄은 하강하는 기류 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쪽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삼겹살 단면 같지 않아요? 그냥?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강의에 그 표현 한번 써야겠습니다. 아니 삼겹살이라니. 그리고 이때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여러 위성들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2호라는 위성에서는 화성에서 나온 연기 기둥하고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찍혀서 위성에서의 화산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화산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뭐야? 우와. 그림 같은데? 저 골이 너무 신기해. 무슨 CG 같아요. 네, CG 같죠? 보이저 1호는 토성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또 토성의 고리가 매우 복잡한 구조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멋있다. 그럼 이번엔 보이저 2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청왕성, 오른쪽 사진은 해왕성을 비행하면서 찍은 두 행성의 근접 사진입니다. 특히 해왕성은 보이저 2호의 마지막 목표 행성이기도 했는데요. 가까이 가서 찍은 건 저게 이제 아직도 최초이자 최후죠.